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깊은 명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일주는 바로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은 화통하고 명랑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적극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배짱이 좋으면서도 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를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죠.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이게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갑인은 가녀지동 구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기질이 강하고 무엇이든 자신이 먼저 시작하고 주도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구조는 배타적인 성향도 함께 가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무정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녀지동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식상이 들어온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원진귀문이 함께 있다면 보고 싶다가도 만나면 싸우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진 여성은 이혼 확률이 높다고 명리에서는 봅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게 보여서 누군가 꼭 저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막상 같이 살면 거리감이 있고 섬뜩하거나 무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갑인은 묶어두면 안 됩니다. 늘 펼쳐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강한 듯 보여도 사실 순진한 면이 있고 동정심도 많고 생각이 바른 사람입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순하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성난 호랑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관성이 없다면 말 그대로 포효하는 성난 호랑이이고 관성이 있으면 자제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갑인일주에 금이 없으면 기질이 조열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으며 폭발력도 상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와 토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여성이 명리를 보러 왔다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성이라면 역시 사회생활은 하지만 직장생활이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갑목과 임목은 인을 낳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직업에 어울립니다. 교육자라면 평생 성공할 수 있지만 일반 직장 생활은 오래 하기 힘들고 결국은 자영업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여부는 화, 토, 금의 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갑인은 천둥이 들판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목소리가 큽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외치죠. 이런 분들은 반론을 싫어합니다. 그냥 응답만 해주면 됩니다. 괜히 반박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일지에 식상이 있다면 외부에서는 밝고 멋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관성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해 상관경관 구조가 형성됩니다. 갑인은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사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묘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즐겁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산다면 대부분 배우자가 굉장히 억눌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왕지에 가녀지동이 있으면 고집이 정말 셉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저축을 1순위로 두어야 늙어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갑인은 자존심도 강하지만 행실이 바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립적이고 잘난 체를 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사람 자체는 순수하고 사상도 바르고 정도 많은 편입니다. 호랑이가 나무숲에 있는 격이라 출세가 빠릅니다. 교장 교감 같은 고위직에 많이 분포합니다. 괴강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갑인일주 또한 대표적인 출세형 일주 중 하나입니다. 일간이 강하면 초년에는 가난했으나 후반에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두살이 있으면 자기 목표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인은 성격 변화가 매우 심하고 탕화살이 함께 있다면 신경질적이며 욱하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특히 신년과 사년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식제 구조라면 내 힘으로 일하고 성과를 거두려는 성향이 강해서 집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남성의 경우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지만 부인이 기가 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음덕이 있는 분이고 돈줄이 마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속과 후원의 기운도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갑이는 재정적으로 구조가 잘 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인 성향 때문에 벌기도 전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여성이라면 남편이, 남성이라면 주변의 누군가가 계속 손을 내밀어 줍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어렵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구조. 한 가지 얻으면 세 가지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인이 성공했다면 관성이 잘 발달된 경우입니다. 식신이 생에 놓이면 장수명, 록에 놓이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명의 경우 식신의 자식이 출세합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이 거의 없고 명문대나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명의 경우 식신은 처가를 의미하는데 관계가 유정한 편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뒤끝도 있습니다. 식신이 록에 놓이면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지만 식신이 살을 제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비겁이 록자록궁에 있으면 형제 자매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돕지는 않지만 각자 잘 살아갑니다. 관성이 절에 들어오면 건강 문제로 류마티스, 근무력증, 간 질환 우려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공직 시험에 붙을 수는 있지만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경우 관이 절이면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이 절이면 조직 생활이 어렵고 직업 이동이 잦습니다. 자영업도 참을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란살은 반드시 이혼은 아니지만 외로움이 많은 구조입니다. 2년간의 관성이 놓이면 결혼은 33 이후, 시간의 관성이 있으면 결혼은 38 이후가 좋습니다. 관성이 없다면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구조, 혼자 사는 여성의 가능성이 큽니다. 갑이는 천간지지에 현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입니다. 갑, 신, 오, 묘, 미, 신 등의 글자가 사주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삼합의 동태에서는 도화가 비겁의 도화로 들어오며 망신살이 들어오면 남성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신금이 역마로 들어오는 해, 즉 신년 신월에는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합격하고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여행지에서 사고수가 생깁니다. 이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사화 망신이 들어와도 시험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뼈나 다리의 부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숙과 고신 구조가 함께 들어오면 혼자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운에서 축이 와야 과숙이 열리는데 사주원국에 축이 없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릇을 함부로 돌리면 깨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잘 다독이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